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한 달이 넘도록 기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43,0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여행 및 교역 제한은 반대하며 국경은 개방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호주, 몽골, 북한,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자국 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마저 취하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올해 7월 24일에 열리는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올림픽을 찾을 최대 국가가 바로 우한 폐렴의 나라 중국이죠. 이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2009년 5월 도쿄올림픽의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 중국 언론들은 대회 기간에 최소 50만 명이 일본에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불법 조직들이 일본 현지 중국인들을 동원해 도쿄올림픽 티켓을 대량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의 불법 조직들은 도쿄올림픽 불법 티켓을 받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뚫고 티켓 30만 장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들인 티켓을 중국 내에서 10배가 넘는 웃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입국 취소로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강제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감염자가 11일 하루 사이 65명이 늘어나는 등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본 내 국민들은 정부 대응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대처를 취했던 일본이 유독 이번에는 크게 흔들리는 듯한 대처를 하자 세계 각국도 도쿄올림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 등 정부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 전까지 바이러스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가와부치 사부로 올림픽 선수촌장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도쿄올림픽에 메달리스트에게 수여되는 메달에 복제품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6월 10일 카나가와 hen경 사타노 경찰서는 도쿄올림픽 메달을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한 소오마 카츠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의 집에서 복제품을 압수한 상황인데 그는 중국에서 복제품을 구입했다고 밝혀 이미 수많은 도쿄올림픽 메달이 복제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의 방사능 처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일본의 방사능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크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의 영향으로 올해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지난달 초부터 패러디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3,500여 명의 격리 중인 프린세스 다이아몬드의 감염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새로 감염된 확진자 수는 44명으로 총 218명입니다. 일본 정부의 부실한 방침으로 인해서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가 무너졌다는 일본 국민의 한탄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초소형 위성을 사용하여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본의 프린세스 다이아몬드에서 새로이 44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고 지난 1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원래 승객과 승무원 3,700명이 탑승했으며 승객은 약 2,600여 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크루즈 내의 감염자 수는 총 218명입니다. 승객 다수는 고령자로 강제로 무태에서 격리된 고령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지병으로 먹는 약은 일본 정부가 지급하고 있으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승객이 여러 차례 바이러스 검사를 요구했으나 며칠이 지나서야 검사를 진행하는 등 일본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탑승객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우선 하선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인 14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크루즈선에 탑승해 있는 한국인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이긴 하지만 최고령자가 75세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은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으로 14명이며 모두 건강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영사관에서 14명 개개인에게 매일 연락해 생필품과 요청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늦장 대응과 허술한 대처 능력으로 일본 자국민들의 민심까지 읽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빠른 대처는 오히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인 승선자 중 한 명은 한국 영사관에서 받은 김치와 라면 등 식료품을 지급받았습니다. 같이 감금되어 있는 일본인 배우자는 일본 정부에서는 미소 된장국조차도 넣어주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김치를 넣어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소형 위성을 통해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초소형 위성 11기를 개발하고 이를 군집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위성 영상 정보 획득 주기를 크게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현준 과기전통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국가 최초의 군집형 초소형 위성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재난재해 대응을 더욱 고도화된 국가위기관리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크루즈 내 한국인들에 대한 한국 영사관의 대처 능력과 더불어 국가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한국의 기술진들을 보면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의 뛰어난 수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현재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태는 일본의 후진적 방역 시스템의 구멍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14일 오후부터 바이러스 배양 접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고령 탑승자에 대한 조기 하선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조치라기보단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령자들의 건강 악화에 의해 더 이상은 하선을 막기 힘들어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3일 요코하마항에 입항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두고도 정부의 우왕좌왕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본 당국은 초기 대응 실패와 전수조사를 거치지 않은 비감염자에 대한 묻지마 선상격리, 공기감염 가능성관과 인권 침해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탑승객 3,7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즉각 육상으로 하선시켰다면 일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근처에 병원선을 대는 그 쉬운 일조차 해내지 못한 채 14일 기준 218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일본 현지 시민들의 비판을 넘어 국제사회의 맹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편 같았던 세계보건기구마저 중국 밖에서 확진자가 극단적으로 늘어난 사례는 일본 크루즈선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즈는 연일 일본의 크루즈선 방역 대책을 비판하며 일본이 공중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교과서적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꼬고 일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 위기 시엔 가지 말라는 표본이라고 지적해 일본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명확한 이유도 공개하지 않은 채 크루즈선의 확진자를 일본 확진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일본은 크루즈선이 공해에 있고 다른 나라 국적자가 많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유력하지만 실제로는 감염자의 절반가량인 110명이 모두 일본인인 것으로 드러나 일본 정부의 무책임하며 지나친 꼼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논란까지 감수하며 크루즈선의 격리 조치를 취한 행동의 결과가 완벽한 방역의 형태라면 납득이라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요코하마항에 도착하기 전 오키나와에 기항해 약 9시간 동안 탑승객 2,600여 명이 내려 관광버스나 택시 등을 타고 시내를 관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지만 당장 크루즈선 내 감염조차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키나와에서의 역학조사는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일본 오키나와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돼 지역사회의 공포와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크루즈선 내 확진자들과 얼마나 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접촉한 상태인지 집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인 또는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과 접촉했는지 등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신종 코로나 감염이 국내에 널리 유행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라며 국내 감염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말인즉슨 일본은 이미 꽤 큰 규모로 일본 국내의 감염이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참다 못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대해 감염자 수가 많아 우려하고 있다며 선내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일본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질병 확산에 무능한 일본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ABC 방송 역시 중국 우한에 이어 일본 요코하마항이 제2의 감염 중심지가 되고 있다며 놀라운 사태라고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다음으로 위험한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연 소탐대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쿄올림픽을 얻고자 일본의 방역 시스템의 허점을 생중계하고 나아가 도쿄올림픽의 안전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비난마저 쏟아지는 가운데 과연 일본 정부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매우 인접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5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채 28명을 유지하며 7명의 완치 퇴원자까지 나와 일본의 허술한 방역 상태와는 다르게 훌륭한 방역 상황을 보여주며 전 세계의 방역 강국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지난 13일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44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이 배에서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후 지금까지 총 218명의 감염 환자가 폭증하며 국제사회가 예견했던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해외 유력 전염병 연구원들과 전세계 언론의 비판을 무시하며 불과 5개월여 앞둔 도쿄올림픽을 염두에 입항을 거부하며 선상 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감염 초기 부실한 대응과 일본 정부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감염 위험만 높였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프먼 요크 대학 글로벌 보건학 교수는 일본 정부는 이 대형 크루즈선 승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이 바이러스가 자국에 퍼지는 것을 더 막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일본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크루즈선 내 2차, 3차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자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경우 국제사회에 일본의 이미지가 실추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선상 격리 조치를 내렸다는 의심
의심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일본 정부가 WHO에 일본 크루즈에서 나온 감염자를 일본의 감염자로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지역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관광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에 타격을 피하려 갖은 꼼수를 다 부려보았지만 초기에는 협조적인 듯 했던 세계보건기구도 일본의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자 결국 일본의 대응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감염 우려로 또 다른 크루즈선을 거부하자 일본 정부의 입항을 촉구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거브레예수스 총장은 개인이나 국가 전체를 낙인 찍는 것은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뒤를 봐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기타 지역 조치까지 취했던 WHO가 오히려 일본을 비판하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판과 WHO의 태도까지 변모하자 결국 일본 정부는 이제서야 조건부 하선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하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13일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보고되자 크루즈선 내 고령자가 많은 일본으로서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결국 백기를 들며 하선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선내 확진자가 218명으로 늘고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 더욱 감염자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4일부터 80세 이상 고령자부터 지병이 있거나 창문이 없는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부터 하선할 방침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늦장 조치에 국제사회는 진즉 전문가들과 언론의 말을 들었다면 이 정도 추가 감염은 막을 수 있었다며 일본의 이미지와 도쿄올림픽이라는 특수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무려 3,700명이라는 사람을 세균 배양소에 가둬놓은 이기심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에 순차적으로 확진자와 고령자를 일본 영토에 하선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기타 지역에 포함되었던 감염자 수가 일본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크루즈선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들며 치외법권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제 감염자는 물론 고령자까지 일본에 하선을 하게 된다면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우길 근거가 사라지며 일본의 확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확진자는 총 247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압도적인 2위인 위험국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커다란 오물을 결국 더욱 심한 악취를 풍기며 자신들이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와중에도 무책임한 루머가 유포되고 있지만 도쿄올림픽이 중지나 연기되는 일은 없다며 일본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치명적인 방역 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까지 도쿄올림픽의 중지나 연기에 대한 논의를 무책임한 루머로 치부해 국제사회에 빈축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잡지 못하고 전 세계의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일본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해 일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도리어 일본의 후진적 방역 시스템의 어점을 전 세계에 광고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여론 역시 현재는 배 한 척 가지고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일본 정부가 50만 명의 중국인이 방문하게 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과연 그들의 욕심과 의욕만큼이나 재난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과 비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